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듀얼 모멘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듀얼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설명해 드리면 되게 간단하구나. 그런데 이렇게 위력적이네. 이걸로 이렇게 수익도 올릴 수 있고 MDD도 줄일 수 있다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은 안토나취라는 분인데 그 논문 이름이 또 길고 외우기 어렵습니다. Risk Premia Harvesting Through Dual Momentum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먼저 쓰신 후에 안토나취는 듀얼 모멘텀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일단 듀얼 모멘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7번인가 8번에 걸쳐 가지고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합친 그런 합성 전략입니다. 이 두 개 굉장히 위력적이었는데, 왜 21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합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냈지? 하면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발명을 해놓으면은 간단해 보입니다. 이 책과 이 논문은 제가 읽은 책과 논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하기도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논문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2점이 아니라 거의 1점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복습을 해보면은 제가 영상 8번, 9번, 14번에 상대 모멘텀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놈을 매수하라. 예를 들면은 주식이 10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개를 매수하라. 이런 게 이제 상대 모멘텀이 되겠죠. 그 상대 모멘텀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 놈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오른 놈을 사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MDD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하락장에서는 이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좀 덜 떨어졌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얘네들을 사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은 같이 폭망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락장에 이제 최근에 덜 떨어진 애들이 뭐 이제 적게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이런 건 없거든요. 하락장이면은 다 같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전에 모멘텀이 좋던 말던.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상대 모멘텀이 제가 이제 손해를 보는 거를 막기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절대 모멘텀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상대 모멘텀은 이제 그 여러 개의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절대 모멘텀은 그 한 개의 자산, 그거만 딱 보죠. 걔를 보고 이놈이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였느냐 마이너스였느냐 이제 요거를 보고서 지금 이 자산이 상승장에 있느냐 하락장에 있느냐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이 상승장이다 하면은 매수 해놓고 하락장이면은 매도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게 절대 모멘텀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영상 17, 18, 21번에서 살펴봤는데 그 절대 모멘텀의 큰 장점은 MDD가 대폭 하락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에는 모든 게 다 빠지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팔고 치워가지고 하락장에서 별로 손해를 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실 폭이 매우 완화됩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다지 수익이 크게 증가가 되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21번 비디오에 저희가 절대 모멘텀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사용하면은 예를 들면 자산이 5개인데 각각 절대 모멘텀을 사용하자. 그래서 상승장이면은 그 자산을 사고 있고 그리고 하락장이면은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쓰니까 MDD는 대폭 줄었는데 뭐 수익은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이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안토나취가 그리고 이제 21번에 다룬 파버라는 분도 2000년대 초반에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두 개를 합쳐보자. 예. 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는 평상시라는 건 저는 상승장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보통 한 70%는 상승장이거든요. 30%가 하락장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대 모멘텀을 쓰자. 그러니까 자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놈 또는 놈들을 매수를 하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승장에는 그렇게 하고 하락장에는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가 아니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평상시에는 상대 모멘텀을 쓰는데, 근데 하락장에는 투자를 안 하는 절대 모멘텀 전략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결합한 전략. 그래서 이제 듀얼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모멘텀.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 두 개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토나치는 이 논문에서는 그 모멘텀 기준을 이제 12개월 모멘텀, 그러니까 12개월 과거 수익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그 지금 가격이 있고 12개월 전, 1년 전 가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월 전과 비교해서 올랐네 하면은 상승장. 아니네. 12개월 전보다 지금 주가 지수가 빠졌다 하면은 하락장. 이런 식으로 이 양반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해 가지고 절대 모멘텀을 적용을 한 겁니다. 제가 사실 늘 그 희한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 벌써 이제 논문화가 된 건 좀 됐지만 사실 수백 년 전부터 트레이더들은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거 왜 이렇게 늦었나? 뭐 희한합니다. 물론 이제 뭐 바퀴라든지 알파벳 같은 것도 발명해 놓으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발명하기 전에는 이거 발상에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또 많이 떠들었는데 전략이 어땠나 살펴보죠. 가장 간단한 샘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안토나치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가 있죠. 그게 있고 그리고 EFA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선진국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 평상시에는 그 미국 주식이랑 이제 국제 주식을 봐가지고 이 두 놈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놈,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락장에는 잽싸게 빼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듀얼 모멘텀이라고 왼쪽에 있고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의 그 복리 수익이 15.8%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 주가 지수랑 EFA 주가 지수는 복리 수익이 11%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마술이 이제 된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개 지수는 11%밖에 못 벌었는데 우리는 이제 듀얼 모멘텀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나간 놈을 사고 그리고 하락장에는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리 수익이 4%나 올랐는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맥스 드로우다운 MDD가 23% 가장 최악의 순간에 빠진 그 금액이 2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미국도 그렇고 EFA도 그렇고 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1974년부터 2011년까지 반토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듀얼 모멘텀은 반토막이 아니라 반반토막 23%밖에 안 깨졌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 밑에 또 트레이드 페어 예라는 게 있는데 듀얼 모멘텀을 하면 우리는 열심히 막 거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하면은 평균 1년에 1.4번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거래를 하고 복리수익이 4% 올라갔고 MDD는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더 심플한 전략이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렐라티브 모멘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상대 모멘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 상승장 하락장 구분하지 않고 그 미국이랑 그 국제 주가 지수 중에서 그냥 많이 오른 놈을 단순하게 사고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둘 중에 덜 떨어진 놈을 이제 사고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상대 모멘텀은 이 두 개의 주가 지수와 비교하면 수익이 좀 더 높았죠. 13.46%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MDD는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뭐 그 미국을 사든 EFE를 사든 어차피 뒤통 깨졌기 때문에 MDD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듀얼 모멘텀은 수익도 늘고 MDD도 줄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예,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잘 보이고, 듀얼 모멘텀 아름다운 전략이네. 와,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제 직선 곡선 유지가 되죠. 그때는 한마디로 하락장이니까 주식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9년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도 하락장이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구경하고 있었죠. 나머지 구간에는 상승장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전략은 미국 또는 국제의 지표 두 개 중에 하나를 샀을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만 되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잘 됩니다. 그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채권 우량 지수, 비우량 지수 그 두 개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한번 돌려봤는데 결론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듀얼 모멘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복리 수익이 10.49% 나왔죠.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하이힐드, 그러니까 그 쓰레기 채권, 비우량 지수 채권이 10.3% 복리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량 채권은 8.53%가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 보면은 수익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나 MDD를 한번 보십시오. 겨우 8.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이힐드 번드, 그러니까 이제 비우량 지수 채권들은 수익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깨질 때 얘네들도 왕창 깨집니다. 그래서 MDD가 꽤 높죠. 그런데 듀얼 모멘텀은 이 하이힐드와 크레딧 번드, 그러니까 우량 지수, 비우량 지수 채권과 비교해가지고 수익도 두 개 다보다 높고 MDD는 훨씬 줄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 거래도 자주 안 합니다. 1년에 겨우 1.2번?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하고요. 네, 그림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이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죠. 리츠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리츠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그 매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이제 그런 투자 상품 투자 회사들인데요. 이제 그 리츠들도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리츠들도 있고 그 부동산 머기지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지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리츠도 당연히 이제 주가 지수 비슷한 게 있고요.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 돌렸다 하니까 또 결론도 비슷합니다. 또 수익은 왕창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6.8% 복리 수익 굉장히 높죠. 그런데 맥스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MDD는 거의 옆에 리츠들 MDD를 보면 엄청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제 직접 투자한 그런 리츠들은 2008년에 부동산 시장이 작살났기 때문에 거의 70% 깨진 적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듀얼 모멘텀 전략은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23%밖에 안 깨졌습니다. 조금 전 주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림을 보면은 특히 이제 듀얼 모멘텀 얼마나 뛰어난가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특히 머게지 리츠들은 수익이 굉장히 들쭉날쭉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리츠도 한 2000년까지는 꽤 잘 나갔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많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듀얼 모멘텀은 그런 고통을 별로 많이 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 이제 하락장에는, 그러니까 특히 주식 듀얼 모멘텀을 하면은, 주식 하락장에는 보통,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돈을 잃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금 갖고 이제 손 빠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안토나치가 또 오묘한 전략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금과 미국채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하자. 금과 미국채는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고 작살날 때 이제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자산들입니다. 소위 안전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이제 막 사는 자산들이 바로 이 미국 국채 그리고 금인데요. 자, 그 금과 그 미국 국채의 그 장기 수익률은 복리 9% 정도 났습니다. 1974년부터 2011년까지. 그런데 특히 금 같은 경우는 NDD가 굉장히 높죠. 보시면 61.78%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안전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충분히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도 MDD가 20% 정도는 나왔는데,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듀얼 모멘텀질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복리 수익이 9%대에서 16.7%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DD도 또 다시 한번 반의 반토막이네요. 한 마이너스 25%그 정도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렐라티브 모멘텀, 그러니까 금과 국채를 가지고 상대 모멘텀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듀얼 모멘텀과 수익은 비슷하게 나오죠. 16.31. 그런데 MDD가 그래도 월등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안전자산 요 네 개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을 돌려봤죠. 간단히 돌려봤는데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자산군 쪽에서 수익도 늘고 MDD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마술 아닌가요? 수익이 늘고 손해 볼 때는 덜 깨져.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요 금국채 듀얼 모멘텀은 그림이 특히 잘 빠지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밑에 금 수익 한번 보세요. 70년대는 막 잘 됐는데 그 후에 2001년까지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물론 국채는 꾸준히 우상향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듀얼 모멘텀 전략보다 훨씬 못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모멘텀 기준을 12개월로 잡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듀얼 모멘텀을 그 이제 기준을 12개월에서 뭐 9개월, 6개월, 3개월도 한번 써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74년부터 2011년 그 40년 구간에는 12개월이 대체로 가장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9개월, 6개월, 3개월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멘텀을 할 때 뭐 그럼 도대체 모멘텀 기준을 뭐로 써야 하는 거지?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사실 3도 되고 6도 되고 9도 되고 12도 되고 또는 이제 3, 6, 9, 12에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수익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듀얼 모멘텀을 돌렸으면은 74년부터 79년까지는 수익이 어땠을까? 뭐 80년부터 89년까지는 어땠을까? 90년부터 99년까지는 어땠을까?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어땠을까? 한마디로 그 장기 구간이 아니라 단기 구간도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거의 대부분 다 두 자리 수익이 나오죠. 물론 이제 2000년에서 2009년에 보면은 이제 주식과 이제 채권의 수익이 두 자리 수가 아니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대신에 MDD는 꽤 낮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와일드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기도 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나 듀얼 모멘텀은 MDD가 겨우 15%밖에 안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채권은 MDD가 겨우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 40년 동안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듀얼 모멘텀이 잘 통하기도 했지만 그 각각 구간만 봐도 듀얼 모멘텀이 되게 잘 먹혔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니 이런 훌륭한 전략이 있나?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아, 이거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 오른쪽에 나오신 저분이 이 듀얼 모멘텀을 만든 위인 안토나취입니다. 그리고 이 듀얼 모멘텀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논문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있어요. 그 책이 작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이 책의 그 역자가 그 저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 전략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정말 아니고 전략이 좋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 책을 보시고 그리고 제 PT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제 부자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듀얼 모멘텀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가 또 막 돌아가 있죠. 그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참, 제가 내일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술 먹고 올리는 것보다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올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만 참으십시오.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